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의 차질을 빚자 완성차 생산 설비가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부산 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민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코나와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휴업했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과 한국 GM 등도 이달 들어 생산 설비를 일시 멈췄습니다. 이런 반도체 수급난의 여파는 지역 협력업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완성차 협력업체 9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평소 대비 70에서 80% 수준의 납품으로 매출이 30% 줄었고, 또 다른 협력업체는 주문량 감소로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의 근로자를 전자 부품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업체들도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물량 자체가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거든요. 신속 통관 절차 등 정부 지원 체계도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계에선 재고가 바닥날 수 있는 다음 달이 반도체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들의 감산이 확산할 경우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사태, 다음 달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업계의 상황과 또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전기차 수요도 늘고 있고 또 차에 많은 전자장치가 들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요즘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은데 차량용 반도체 역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비대면 환경에 필요한 컴퓨터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의 수요도 늘었거든요. 그렇군요.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도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전자기기용 칩 위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용 반도체의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좀 덮친 격으로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업체가 바로 일본 기업인데 이 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중단, 이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산 중단 다음 달에도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완성차 업계에서는 바로 다음 달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장 생산 설비가 다시 부분적으로 멈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업계의 가동 중단 상황부터 보면요. 코로나19로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이 지난 7일부터 일주일 휴업을 했고,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도 나흘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과 쌍용차 평택 공장도 각각 닷새 동안 차량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에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5월 국내 생산을 4만 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 계획을 조정해 버텼지만 자동차 수요의 빠른 회복에 따라 반도체 부품이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아차 역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가장 어려운 시점은 5월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완성차 업계 상황이 이런 게 이제 또 지역의 부산 지역의 협력 업체들의 상황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다행히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는 회복세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이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사태는 업황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완성차 기업의 협력 업체를 빼면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생산을 중단하는 차종이 늘어날 경우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체들도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완성차의 생산을 줄일 경우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생산 물량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업체들도 근무 시간 조정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면서 물량 확보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한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을 뚫고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시적인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신규 투자나 생산 설비를 당장 증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차량용 반도체 사태의 장기화로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용 안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자립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협력업체들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